이번에는 해외 구매 대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구매 대행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인증을 원하니까 유튜브, 인스타, 블로그도 같이 인증을 할게요. 먼저 인스타는 팔로워가 15,000명 정도입니다. 이건 프로페셔널 계정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인스타는 누구나 팔로워 10,000명 정도 만들 수 있는데 누구나 10,000명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0,000명까지 만드는 시간도 최대한 줄이는 방법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블로그입니다. 하루 방문자가 50명에서 지금은 10,000명이 넘었습니다. 1방문자 수 50명에서 10,000명까지 6주 걸렸는데 1방문자 수 10,000명 정도면 체험단 신청 시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유튜브는 반려동물 유튜브인데 전에 얘기했던 대로 쇼츠를 500개 넘게 올렸고 구독자 수는 5,200명이 되었습니다. 고양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보기 설명을 참고하시고 구독을 해주셔도 됩니다. 영상을 안 올린 지 7개월이 넘었는데 곧 다시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제 해외 구매 대행입니다. 우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와이프와 저 이렇게 2명이 있습니다. 채널을 구독하시면 2배 이상의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각자에 대한 설명을 해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 같은데 와이프는 어떤 물건이 판매가 될지 많이 아는 편입니다. 필요한 것을 많이 구매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CS를 정말 잘합니다. 모든 CS를 다 받고 상담을 다 해줍니다. 그래서 광고 없이도 매출이 3,300만 원까지 나왔었어요. 필요로 하는 제품을 전 세계 사이트 다 검색해서 구매해주기도 합니다. 반면에 저는 해외 구매 대행은 잘 모릅니다. 평소에 쇼핑도 거의 안 하고 와이프가 다 구매를 해요. 제가 필요한 것 외에는 큰 관심도 없습니다. 구매 대행을 막 시작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와 비슷한 경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마존 해외 판매를 해봤던 경험이 있어서 해외 구매 대행의 방식 자체는 나쁘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마존에서 판매할 때는 국내 제품을 해외로 판매했었고 그 반대의 판매 방식도 충분히 괜찮을 거라 생각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해외 브랜드를 좋아하기도 하고 브랜드가 아닌 제품들은 대부분 중국에서 오니까 판매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와이프가 해외 구매 대행을 시작할 때 150만 원이 넘는 강의를 듣고 시작을 했습니다. 우선 해외 구매 대행 방식은 등록 방식에 따라서 3가지가 있는데 수동, 반자동, 대량 등록이 있고 그 중에서 대량 등록으로 진행했어요. 2021년 2월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가능성을 봤어요. 그래서 6월달이 되면서 여름방학이 시작됐고 신규 사업자 3개를 추가했습니다. 저도 일을 하라는 거였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시작하려고 하니까 쉽게 손이 가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확신이 서면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분명 판매가 된다는 생각은 들지만 내가 판매를 잘할 것이다 라는 확신은 전혀 들지 않았어요. 대량 등록 해외 구매 대행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수만 개의 상품을 올리면 그중 몇 개는 팔린다. 들으면 그럴듯해요. 그런데 전 내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4개의 사업자 중 하나만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인증부터 하면 이건 4개 사업자에 대한 국세청 부가세 신고 자료예요. 해외 구매 대행의 부가세 신고는 판매 금액에서 제품의 원가와 해외 배송비를 제외한 금액을 매출로 신고합니다. 이 금액에서 보통 부가세 포함 12% 정도 하는 온라인 판매 수수료를 제외하면 수익이 됩니다. 프로그램비도 월 30만원에서 40만원 정도 내야 하고요. 저는 그 전까지는 아마존 해외 판매를 했었는데 해외 판매는 영세율 때문에 일반 사업자로 시작해야 합니다. 제 명의로 된 일반 사업자가 하나 있어서 간이로 시작을 못하고 일반 사업자로 시작을 했습니다. 2021년 상반기에는 1개의 사업자 매출이 대부분이고 나머지 3개는 6월 중에 시작해서 매출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2021년 하반기 매출을 보시면 매출이 급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고 월 매출은 3,300만 원 나왔었는데 순이익은 1,000만 원이 조금 넘었었어요. 판매가 잘 되고 있었는데 여기서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해외 구매 대행 유튜버들 중 한 명이 신사임당 채널에 출연을 해서 본인 강의를 홍보했습니다. 그 파급력은 생각보다 컸어요.
강의 신청자가 몰렸고 대기가 10개월이라는 말도 있었어요.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프로그램이 엉망이 됐습니다. 엄청 느려졌었어요. 그런데 늘어난 사용자들 때문에 하루는 밤 12시가 넘어서 쿠팡 서버가 다운이 됐었어요. 12시가 지나면 엄청 많은 사람들이 다 상품 등록을 시작합니다. 몇 시간이라도 일찍 등록을 하려는 거예요. 쿠팡의 서버 다운이 흔하지는 않은 거라 저는 많은 사람들이 상품 등록을 하기 위해서 몰리면서 발생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얼마 뒤 쿠팡은 등록 가능 제품 수를 5만 개에서 10,000개로 줄였습니다. 이때부터 대량 등록 해외 구매 대행은 암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몰리면서 지재권 합의금 장사꾼들이 들어옵니다. 쿠팡의 지재권 신고도 많아졌어요. 2022년 부가세 신고 자료를 보면 이번 사업자의 매출이 급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잘 나가던 계정 하나가 정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일하기가 싫어졌었어요. 매출은 점점 줄어들었고 그러다 2023년 4월 또 지재권 신고가 들어와서 계정 하나가 정지가 됩니다. 쿠팡은 보통 1차 정지를 한 달간 줍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풀어주고 그 다음 지재권 신고가 들어오면 2차 정지를 때리는데 2차 정지가 되면 계정이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는 계정 정지 방식이 바뀌어 있었어요. 내 명의로 등록된 모든 계정이 다 정지가 되었습니다. 계정 정지가 된 적이 없는 사유를 이유로 계정 정지를 하기 시작했는데 3개의 계정이 남아 있었는데 하나는 지재권 신고로 정지가 됐고 그 계정이 정지가 된 다음 날 다른 하나의 계정이 정지되었습니다. 또 그 다음 날 마지막 계정도 정지되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계정이 정지된다는 사실을 몰랐고 쿠팡에 계속 문의를 했었습니다. 돌아온 답변은 하나는 건기식 신고 때문에 정지가 되었다고 하고 다른 하나는 배송 점수가 안 좋아서 정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해외 구매 대행을 하는 분들은 배송 점수가 좋을 수가 없어요. 배송 기간을 길게 잡으면 노출이 안 돼서 안 팔리고 배송 점수를 어느 정도는 포기하고 노출이 가능한 배송 기간을 잡게 됩니다. 구매 대행은 해외 판매자와 통관 이슈 때문에 설정해 놓은 배송 기간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이 말은 언제든 계정 하나가 정지되면 모든 계정이 배송 기간 이슈로 다 정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대량 등록 해외 구매 대행은 보통 여러 개 계정을 가지고 합니다. 10개를 운영한다고 하면 쿠팡에는 총 10만 개의 제품을 올릴 수가 있어요. 하나의 계정에서 3개의 지재권 신고가 쿠팡으로 들어가게 되면 10개 계정 모두를 온갖 이유 다 만들어내면서 다 정지시킵니다. 한 달간 판매를 못하는 거고 한 달 뒤에 10개 계정을 모두 풀더라도 10개 계정 중 하나라도 지재권 신고를 당하면 10개 계정 모두 2차 정지가 되는 거고 그러면 모든 계정이 영구 정지가 돼서 절대 풀 수 없습니다. 10개 사업자로 월 매출 1억을 팔고 있더라도 이런 지재권 문제로 계정이 막히면 한순간에 매출은 0원이 됩니다. 대량 등록 구매 대행의 난이도가 미친 듯이 올라간 거예요. 강사들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강의를 팔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모를 수도 있어요. 현재도 구매 대행을 직접 하면서 강의를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으니까요. 유명한 해외 구매 대행 강사 중에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대량 등록 구매 대행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을 강조하고 사람을 모으면서 강의를 했었는데 이제는 대량 등록으로 판매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대량 등록이 아니라면 아무나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런 난이도 상향으로 사람들이 줄어들면 더 좋다고 하면서 여전히 사람들을 모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많이 나오는 성공한 사람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뭘 모르는 사람들은 그 인터뷰 영상을 믿고 강의를 신청하고요. 오프라인 강의를 들었을 때 동기들 톡방이 있어요. 2년 전 해외 구매 대행을 같이 시작했던 사람들 중에서 지금도 꾸준히 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중 한 명은 본인의 문제인 줄 알고 더 많은 돈을 내고 더 많이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강의를 들었는데 강의를 듣는 동안에는 많은 일을 시키니까 판매가 늘어나긴 합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그 사람은 매출이 다시 줄어들었고 해외 구매 대행을 부업으로 하면서 직장을 다시 들어갔습니다. 저도 해외 구매 대행에서는 손을 뗐어요. 와이프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대량 등록만 하는 저한테는 지재권 이슈가 너무 컸습니다. 물론 피해서 진행할 수는 있지만 언제 함정을 파놓고 합의금 장사가 들어올지 알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반자동으로도 진행이 가능한 와이프만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저는 사입과 브랜딩, 그리고 유튜브, 인스타, 블로그를 하고 있어요. 학교 다니면서도 사입, 브랜딩, 유튜브, 인스타, 블로그 모두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재권 이슈가 너무 심해지고 해외 구매된 강사의 카페에도 새로 올라오는 글들이 잘 안 보여서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없어진 줄 알았는데 해외 구매 대행을 다루는 새로운 유튜버의 채널 성장 속도가 일주일 만에 1000명이 되는 것을 보고 여전히 부업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네요. 알려진 모든 부업을 다 하고 있는 입장에서 어떤 한 가지는 절대 아니다 라는 말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해외 구매 대행도 분명 월 1000만원 벌 수 있는 사업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난이도가 올라갔을 뿐이에요. 해외 구매 대행 말고도 돈을 벌 수 있는 부업이나 사업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해외 구매 대행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부업에 대해서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새로운 영상 제작에 참고를 할 예정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